자, 계산하던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합계산이죠. 혼합계산은 중학교 1학년 때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까먹지는 않았겠죠. 아닌가? 아직도 힘드신가? 네. 그래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수법칙을 배웠으니까 지금 얘처럼 x만 있는 애랑 y만 있는 애만 있는 게 아니고 x제곱, y제곱, xy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류항 취급을 하셔서 앞에 개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방식은 1학년 때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밑에 분수가 나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사용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밑에 있는 걸로 좀 문제를 풀어볼까요? 1-1번에 보시면은 네, 전개를 하시면 분배법칙을 하니까 3x 플러스 3y가 되고 5x 마이너스 2y가 돼서 동류항끼리 교환법칙을 하죠. 그래서 3x 플러스 5x고 얘는 3y 마이너스 2y여서 네, 8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가로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죠? 네,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거 부호를 다 바꾸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류항끼리 확인하시면, 네, 2x가 되고, 얘도 동류항끼리 확인하시면, 네, 3y가 된다. 네. 할 수 있죠? 저기요? 네. 다 계산할 수 있죠? 여기. 통분하는 거랑. 네. 2번도 통분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지금 먼저 통분을 하시는 게 아니고 동류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통분하셔라. 그래서 전개를 다 하신 다음에 동류항 확인이 됐으면 얘는 분자분모에 얘는 5를 곱하고 얘는 2를 곱해서 10으로 통분을 하셔서 네, 10분의 5x고 10분의 마이너스 2x 얘는 분자분모에 얘만 2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6분의 8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10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y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요게 2-1번.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분수를 그래도 좀 어려워하니까 분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통분하면 얘한테는 분자분모에 5를 곱하셔야 되고, 근데 항상 이렇게 가로가 있다는 거 신경 쓰셔야죠. 얘는 분자분모에 3을 곱해야 되고, 그래서 15분의 여기가 3이겠죠? 네, 분배법칙을 하시면 5x 10y, 9x 마이너스 12y, 그래서 5분의 14x 마이너스 2y 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 다 되시는 거죠? 네, 간단한 계산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5일차에 나와 있는 거는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이죠.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한 거 이제는 1학년 때는 1차식인 것만 더하기 빼기를 했지만 이제 2학년 때는 2차식인 것도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랑은 동류항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x제곱이랑 x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시고 동류항끼리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중간 과정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류항끼리 그냥 확인하셔서 3x 쓰시고 이렇게 동류항끼리 확인하셔서 4x 쓰시고 이렇게 동류항끼리 확인하셔서 3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각자만 확인해 주세요. 식 쓸 필요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건 이 마이너스 있는 거 분배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계산 순서도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대로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뭐가 나오죠? 혼합계산이 나오죠.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혼합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 순서를 정하셔서 네, 계산하셔야 된다는 것도 네, 계산하는 거라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다, 솔직히. 근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계산하다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문제네요. 오늘은 문제만 풀겠네. 아 진짜 싫어. 네, 다 문제네. 뒤에 나와 있는 게 창의융합 코딩? 이건 뭐야? 2분의 1. 이게 뭐야? 우리 조상들의 분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했겠지. 다음은 우리 조상들이 자주 사용하는 분수와 그 분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무릎에 답하여라. 2분의 1을 중반이라고 하고 3분의 나 처음 보는데? 자, 3분의 1은 소반이라고 하고 3분의 2가 태반, 4분의 1이 약반, 4분의 3이 강반? 이런 말이 있었어? 네, 자, 아주 쓸데없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42페이지. 저도 처음 들어요. 중반, 소반, 태반, 약간. 뭐야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여서. 자, 2번도 잠깐 보면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코딩 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뭐 3번 구제해야 할까요? 3번이 뭐야? 뒤에 또 있는데. 아, 여기 또 있어요? 아, 요거? 하지 마요. 아, 요거 안 할 건데. 아, 여기 홍은이 있었잖아. 홍은 여기. 이거 홍은에서 요 문제 나왔는데. 홍은 여기. 성민이한테 얘기해요. 여기 홍은이 덕분이 없나? 그래서 3학년 때 홍은에서 요 문제가 나왔어. 애들 다 틀렸어. 3학년 네. 3학년 때 홍은에서 요 문제가 나와서 표준만 풀리는 건 어때요? 애들이 전부 다 틀렸어요. 네. 아니야,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나올 일 없어요. 네. 이 문제도. 이게 저 문제였구나. 나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몰라가지고. 요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방식인데. 네. 제가 음악을 별로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네. 이게 뭔데요? 숫자 정해놓고 이제 3학년 때는 무리수 정해놓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애들 중에 찍어서 맞은 애들, 이게 객관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찍어서 맞은 애들은 있었는데 알아서 푸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홍은에서. 뭐 다 이런 문제만 있어. 이거 뭐야? 약간 수학책 문제. 네. 이집트의 수학자 아메스가 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에요. 파피루스를 아메스가 썼어? 책은 하는데 사람 이름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실려있는 문제다. 이에 물음에 답하시오. 요런 문제는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좀 해야 되겠다. 4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네, 응용 문제로 나오게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새 집의 각 처마다 세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다. 집이 3개 있는데 고양이가 3마리씩 있어. 네. 근데 각 고양이는 생지 3마리를 붙이고 있다. 얘네들은 또 한 마리당 생지가 3마리씩 있어. 네. 또 각각의 생지는 보리 이삭을 3개씩, 또 3개씩 있어. 이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얘기만 해도 되겠네. 이삭은 3알의 보리알을 낳는다. 얘도 3알의 보리알을 낳아.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듭제곱을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그래서 3의 5제곱을 하라는 얘기고요. 3의 5제곱을 하면 그러면은 273? 이게 된다는 걷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필요가 없고 뭐 몇 번까지 있는 거야? 창의값은 안 할게. 그러면 숙제가 별로 없는데? 얘 해야 되겠다. 할 게 있네요. 네, 여기서 6번을 해야 되네. 6번을.
5번 안 푸는 거죠? 네, 5번은 안 할게요. 6번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게 끝인 거죠? 창의가 페이지가 꽤 많네? 쓸데없이 왜 이렇게 종이 낭비를 하는 거야? 생각보다 숙제가 많이 없어. 많이 없는데 더 나가야 되겠는데? 많을 줄 알았더니 창의가 너무 페이지 많이 차지하는데.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냥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그냥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우리 더 나가도 되겠다. 네. 자, 2주일 1일 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네, 얘기하는 건데 곱셈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 나온다. 그래서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를 해서 각자 쓸 수 있다. 자, 이 얘기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A랑 A랑 곱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4B를 곱하면 플러스 뭐 8AB가 돼서 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줘라. 다 1학년 때 내용이라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문자가 제곱이 되냐 뭐 세제곱이 되냐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어서 솔직히 제가 계산하는 거에서는 할 얘기가 솔직히 별로 없네요. 다 아는 내용들이라 분배 법칙 하는 것도 오늘은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겠네. 부등식 나가야 되겠다. 우선 문제를 좀 먼저 풀게요. 네, 57까지. 네.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오늘은. 문제 풀어보시고. 진짜 쓰면 안 풀죠? 설명만 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자, 부등식의 뜻인데, 부등식은 1학년 때 약간 이렇게 읽는 방식을 배우셨죠? 뭐, 2가 이렇게 돼 있으면 2가 3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읽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읽으셨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돼 있으면은, 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외워졌죠.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이렇게 있으면 A가 B보다 크다. 뭐 A가 B 초과.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읽었던 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부등호라 그러고 이걸 사용하면 부등식이 되는 건데 이 부등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차 방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1차 방정식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이 좌변이고 오른쪽이 우변이니까 1차 방정식처럼 네, 지금 넘기시는 거죠. 이항을 시키셔서 방정식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차이는 뭐냐면 방정식은 x의 값이 딱 하나 나오는데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로 나온다는 얘기는 답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부등식의 답은 항상 여러 개가 정상인 거예요. 네,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은 항상 값이 하나인 게 정상인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4x-2가 3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항상 숫자는 우변이고 문자는 좌변이고 그래서 넘기셔서 x는 2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뭐 아직까지 어려울 게 없죠? 방정식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이 얘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수직선에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수직선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이 수직선인데 이 수직선에서 내가 범위를 쓰면 0, 1, 2, 3 이렇게 범위를 쓰고 얘가 보면은 지금 같다 표시가 없죠. 같다 표시가 없을 때에는 흐리게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같다 표시가 있으면 이 색칠된 동그라미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림에는. 다른 거야. 네. 진한 거와 흐린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이 X가 좌변에 있을 때 무조건 이게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색칠을 해야 되는 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예를 들어 내가 x가 1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썼다면 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거나 같다니까 1 있는 데다가 진한 점을 표시하시는 거고 틀린 게 뭐라고? 그냥 색칠 안 한 거. 그 다음에 방향은 요게 화살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등호가 벌리고 있는 부분이 화살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이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됩니다. 이해될까? 그림을 이제 나중에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 자, x의 값이 1, 2, 3, 4일 때 이거 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이거 넘기고 방금 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넘기고 해서 x가 1보다 지금 넘겼더니 2보다 지금 크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위를 방금 제가 여기 색칠했죠? 네, 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빨간색에서 그 색칠된 부분에 있는 숫자만 답이에요. 그럼 뭐가 답이 되겠어요? 이 범위에 써있는 이 4개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애는 3, 4. 같다가 없으니까 2를 포함하면 안 되죠. 1은 당연히 범위 안에 없으니까 안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답이 3, 4가 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얘는 대입을 해봤다는 얘기니까 굳이 이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대입해서 확인할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건 계산을 해주실 수 있냐 없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거짓이니까 안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얘네들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등식이다. 자, 밑에 있는 거 부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부등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맞는 건 몇 번이에요? 1-1번에? 네, 13이겠죠. 자, 부등호만 있으면 부등식이에요. 그러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얘는 문자까지 같이 있죠? 그러면은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해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등식인 거죠. 네.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도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값이 틀려도 거짓인 부등식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돼 있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방정식이니까 얘도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틀리고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1차식이죠. 네. 그래서 틀린다. 용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2-1번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 네모 안에 알맞는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 네모 안에 알맞는 부등호를 써 넣으래요. x를 8로 나눈 수는 12보다 작다. 항상 기준이 좌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건 좌변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 1,000원짜리 사탕 2개와 1,500원짜리 x개의 가격은 6,000원 이상이다. 얘가 좌변이니까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좌변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좌변이 왼쪽이요. 너 또 구분 못해요. 왼쪽 오른쪽 정말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좌. 네, 우좌. 부자는 제가 했어요. 너가 얘기 나와서 제가 한 거잖아요. 나 다 기억나거든요. 네, 네가 왼쪽을 뭐라 그랬냐 그때? 우변 좌변 구분 모두. 그때 왼쪽은 우변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표는 안 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걸 정리하셔서 근데 이거 정리하려면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 한 거여서 표를 해야 되는구나. 저 모양의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얘를 1번부터 1, 2, 3, 4를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네, 그러면 5가 되니까 5가 3보다 커서 맞는 거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네, 그러면은 6 빼기 2는 4가 되니까 얘 4도 3보다 크죠? 그래서 참이다.
여기다 3을 대입하면 600이 3이 돼서 3이니까 얘는 같죠? 3이랑 거짓이다. 4를 대입해도 600이 4가 2니까요. 2는 3이랑 비교해서 3이 더 크죠? 그래서 거짓이다. 부등식의 해는 그래서 참인 1이랑 2가 된다.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방정식 하라 그랬는데 부등식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를 이제 방정식 방식으로 넘겨서 푸신다면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고 여기가 넘기니까 3 빼기 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나요? 6을 넘기면 그럼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3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등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x 앞에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부호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야 돼요. 자,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럼 플러스 x가 되겠죠? 얘도 플러스 3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음수를 곱했을 때.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수가 곱해지거나 음수가 나눠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자,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먼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3-1번은 이렇게 푸는 거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있는 부등식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이랑 뭐가 똑같다면 1차 방정식에서 등식의 성질 배웠어요. 방정식 할 때 등식의 성질이랑 부등식의 성질은 그냥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에다가 3이랑 2가 있다. 당연히 3이 크겠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계속 왼쪽이 크겠죠? 어떤 숫자를 빼더라도 왼쪽이 계속 커요. 근데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내가 2를 곱해보고 2를 곱하면 몇이에요? 6이랑 4니까 안 바뀌죠, 부등호 방향이.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요. 마이너스 4가 더 큰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음수가 곱해질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요거 때문이에요. 음수가 곱해질 때? 음수가 곱해지거나 음수가 나눠지는 경우는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자,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졌을 때 방향이 바뀐다. 자,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나와 있는 자, A가 B보다 크다. 그럼 방금 얘기하는 대로 똑같이 더하면 안 바뀌어요. 똑같이 빼도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뭐예요?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한테다가 양쪽에 2를 곱하고 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음수 곱해진 게 아니죠? 음수만 곱해져야지만 바뀌는 거니까 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얘는 A가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죠. 음수를 곱했죠. 그러니까 얘는 바뀌어야 돼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뒤에 있는 얘는 빼기를 해준 거는 부호 바뀌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곱해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수가. 음수가 곱해지기만 하면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4-2번에 보시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보이시죠? 1, 2, 3, 4번 중에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애는 1, 2, 3, 4번 중에 누구예요? 4번이죠. 얘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잖아요. 그러면은 네. 밑에 그 짝대기는 바뀔 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안 바뀌는데 4번만 반대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바뀌게 되는 기준이 얘를 이게 마이너스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문자에 붙어있는 그 값이 음수가 곱해졌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면 그걸 우리는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방금 거를 이제 좀 아셨다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꾸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맞춰줘야 될 건 x 앞에 개수를 먼저 맞춰줘야 돼.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쪽에 2를 다 곱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그러면 2x가 4가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5를 더하면 되겠네요. 양쪽에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5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야 될 말이 x2의 양변에 2를 곱하면 그게 얘네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얘가 2를 곱하면 이게 기억. 요 자리. 그 다음 양변에 5를 더하면 이게 니은. 그게 여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2번 한 번 더 해볼까요? 밑에 있는 2번을 보시면 다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4가 먼저예요. 그리고 플러스 6 해주는 게 두 번째고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겠죠? 얘는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요? 음수 곱하면 얘가 바뀐다고. 이게 기억이에요. 다음 얘한테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6을 더하죠. 그냥 옆에다 쓰시면 되죠. 6은 이렇게. 네, 얘가 니은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니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어렵나요? 자, 얘는 이제 반대로 할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지금 x가 2보다 작다를 밑에처럼 바꿨다면 얘는 거꾸로 요 모양을 x는 몇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방정식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부등식의 성질로 얘기를 해야 돼서 이항을 하면 참 좋겠는데 네. 그러면 먼저 없애야 될 거는 x의 반대로니까요. 아까 전에 x 앞에 개수를 먼저 했잖아요. 반대로니까 뒤에 x 앞에 개수가 아닌 떨어져 있는 애를 먼저 없애야 되는 거야. 양쪽에 빼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뭐 저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가 되고요. 얘는 2가 되는데 음수 곱했잖아요. 바뀌어야죠. 아, 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고 네, 거기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네, 여기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었을 거고 나눴더니 x가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시킬 계획이었어요. 네. 숙제가 63까지인가요? 네, 그냥 61까지만 먼저 풀어보세요. 네. 부등식 잠깐 먼저 풀어보세요. 네, 지금. 네. 숙제는
그냥 아까 얘기한 57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7 맞죠? 네, 57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9에서 61까지만 먼저 풀고, 시간 나오면 숙제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61까지 먼저 풀고